네, 지금부터 주제 42, 독립을 향한 외침 3.1운동을 수업하겠습니다. 교과서 177페이지예요. 네, 오늘 핵심 질문은 3.1운동의 영향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들이 3.1운동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아는 역사적 사건인데, 네, 이름이라도 알죠? 3.1운동이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알고 있느냐 하면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실려있는 역사적 사건들, 그 선정 기준은 그 자체가 중요하면서도 그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일을 모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침밥 먹은 거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까요? 웬만하면 안 실리겠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 교과서에 실리는데 이 3.1운동은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수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배웁니다.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3.1운동의 배경을 배우겠습니다. 3.1운동의 배경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1번 동그라미 있는 국제정세는 이미 주제 39 할 때 배웠어요. 레닌이라는 인물이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이 러시아 사회주의 정부 소련은 식민지 피압박 민족을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 덕분에 수많은 피식민지 국가들, 조선 같은 나라들이죠. 인도라든가 이런 조선, 수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가 우리를 도와준대, 사회주의를 믿어보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쟤네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만세 시위 혹은 운동을 해보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가 아니라 또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인물이 1차 세계대전 끝나갈 시점에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는데 이건 역시 배웠죠.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즉 식민지 같은 거 만들지 말자라고 했었죠. 물론 한계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일본이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에겐 적용되지 않는 거였지만 그래도 이런 발언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제 41에서 상하이 독립운동가를 배울 때 신한청년당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그쵸?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외교전을 펼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만든 단체가 신한청년당이었죠. 그 신한청년당에 여운형이 김규식을 1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외교 활동을 펼쳤죠. 뿐만 아니라 2월 8일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외쳐집니다. 일본에 가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 조선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특히 이 28 독립선언은 굉장히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종교계라든가 그리고 조선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우리도 일본에서 저 유학생들이 한 독립선언처럼 우리도 독립선언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끌어갈 지도부도 구성합니다. 그래서 종교계 지도자들 중심으로 천도교, 불교,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3.1운동을 준비하는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다 직접적인 배경은 3번 동그라미입니다. 고종 독살설이 퍼져요. 그러니까 고종이 1919년 1월 21일에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민중들 사이에서 일본이 고종을 암살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의 분노가 올라가고 있었고 이 분노를 이용해서 방금 구성된 지도부는 3.1운동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직접적인 배경과 앞서 배웠던 1번, 2번 동그라미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3.1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3.1운동의 과정을 볼 건데 이 기미독립선언이 그 3.1운동에서 외쳐진 독립선언문이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딱 누가 봐도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기미 독립선언이 3.1운동에서 외쳐진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의 전개를 바로 볼게요. 만세 시위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이건 좀 약간 교양용어로 알면 좋은 게 3.1운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두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지도부들과 방금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종교계 지도부와 일반 민중 차원에서 나뉘는데 이 지도부들은 약간 색깔이 숭고하고 고귀하고 깨끗한 그런 운동을 계획했어. 그래서 만세 시위를 찬성하지 않고 자기네들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하죠. 민족대표는 33인, 33명이서 아주 멋지게 이런 기미독립선언문 외치고 스스로 경찰에 자진 신고해서 체포되어 가는 그런 약간 고귀한 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운동을 원했는데 대부분의 99% 이상의 국민들은 그런 것보다 직접 목소리 외치고 만세 시위하고 일본과 맞서 싸우는 그런 대중 만세 시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류 차원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지도부가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도부가 탑골공원에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거기 탑골공원은 외부 공간이잖아요. 종로에 탑골공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갑자기 식당으로 장소를 바꿔서 자기네들 민족대표 33인끼리만 그냥 기미독립선언문 말하고 체포돼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민중들이 그냥 종로 탑골공원에서 지도부 없이 만세 시위를 시작합니다. 민중들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민중들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정치인, 지도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국민들, 민중들이 주도해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의 3.1운동 만세 시위도 계속 그 민중들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평양, 원주, 의주 같은 주요 도시로 확산되어 3월 중순 보름만 지나면은 전국으로 확산돼서 시골, 농촌 어디를 가도 대한독립 만세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국외 미국, 중국, 만주, 러시아 이런 곳까지 확산되어서 외국에 있는 이주민마저 유민들마저 만세 시위를 했다. 3.1운동에서 중요한 사실이 민중의 참여입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1단원, 2단원 배우면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배웠는데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수의 왕, 몇몇 위인, 지도자, 정치인, 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의 역사였는데 이러한 3.1운동은 일반적인 국민들, 민중들이 주인공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두면 더 좋은 사건입니다.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 교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특히 이 학생들이 주도하고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는 것이겠죠. 이런 학생들은 동맹 휴학,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동맹 파업, 우리 일 안 해 이렇게 외쳐버렸고 상인들은 철시투쟁 하면서 가게 문을 열지 않아서 물건을 안 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일본 입장에서 이제 말할게요. 일본은 3.1운동을 하나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1도 예상을 못했어. 너무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력을 사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잔인하고 일본의 극악무도한 학살이 화성 제암리 학살이죠. 지금의 뭐 동탄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두고 우리가 일본이 거짓말을 해. 우리가 미안해 사과할게라고 해놓고 교회에 부른 다음에 교회 문 잠그고 밖에서 총을 쏘고 불태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저지른 사건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이 왼쪽에 유관순 열사, 오른쪽은 윤형숙 열사라고 여러분들 조금 낯선 인물일 텐데 이 윤형숙 열사는 좀 더 어린 나이였어요, 유관순보다. 근데 만세 시위 앞장서다가 일본 헌병 경찰이 큰 장검으로 팔을 잘랐답니다. 그 잘린 팔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당시 일본의 무력 진압이 도시에서도 그렇고 농촌에서도 그렇고 폭력적이었는데 농촌에서 더 폭력적이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대답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농촌에서 아무래도 경찰의 숫자가 적잖아요. 일본 경찰이 농촌엔 적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무장력이란 말이에요. 소규모 무장한 경찰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다수의 농민들, 그런 다수의 민중들, 군중들을 진압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 중압감 같은 게 느껴져서 굉장히 잔인하고 오히려 더
그렇게 잔인하게 무력으로 안 해도 되는데 막 조금만 반발 기운이 보이면 총으로 쏴버리고 그렇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농촌에서 일본인 경찰들이라든가 일본 친일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국인인 척하면서 막 농민들 사이에 껴서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막 일본인인데 한국어 써가면서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러면서 막 같이 시위 외치다가 막 한국인한테 들켜가지고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3.1운동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의 의의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신분, 직업, 종교 구별 없이 모든 계층, 모든 민중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운동이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 이미 얘기했고, 두 번째, 이것도 이미 배웠어요. 일제 통치 방식이 변화했죠. 무단 통치를 포기하고 1920년대 문화 통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중이 스스로의 힘을 자각했다. 왜? 기존에는 민중들이 목소리를 낼 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3.1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에 일본이 당황하고 일본이 문화 통치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스스로의 힘을 자각을 해.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에 민족운동의 주체로 성장하여 독립운동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청년단체도 생기고요. 여성단체도 생기고요. 농민단체도 생기고 노동자단체도 생기면서 우리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그 단체들을. 그리고 그 단체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3.1운동에 선생님이 아까 약간 아쉬웠던 점을 살짝 얘기했는데 이 지도부들이 좀 생각이 달랐잖아. 그래서 지도부 없이 민중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의 주인공이 되어서 3.1운동을 이끌어 갔었죠.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지도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대세였던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한 뭔가 정부가 필요하다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 혹은 잠시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배울 겁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영향이 있는데 태극기가 자리를 잡은 것, 그리고 애국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그러니까 만세 시위 과정에서 애국가 태극기가 자리 잡은 것도 있고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3.1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영향은 방금 얘기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운동 주제 42 여기서 마치겠습니다.